네. 이 프로그램 하면서 네네. 이제 제가 이제 창업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주변에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의외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많으시죠. 네. 좀 말리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네. 또 이 요즘 네. 또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은퇴를 정년퇴직을 하시면서 또 많이 창업하시죠. 많은 분들이 창업에 또 도전하고 계신데 맞습니다. 아무쪼록 이 프로그램이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네. 바람을 가져오면서 그래서 시작해보도록 더욱더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네. 오늘은 과연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아까 말씀하신 창업을 말려야 될 분들이 있다. 이런 네. 얘기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창업 시장에 들어오시는 많은 예비 창업자들 가운데에서는 정말 창업을 해서는 안 되는 분도 정말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예, 그렇지만 창업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결국 창업에도 기본은 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이 기본이 우리 창업 시장에서는 기본 4요소라고 해서 소개를 드리는데요. 네. 상당히 장황하게 긴 어떤 내용들이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업의 4요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창업자, 네. 그리고 아이템, 그리고 점포, 자금 이 네 가지를 창업의 기본 4요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네. 기본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럼요. 수학도요. 네. 산수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구구단. 그렇죠. 구구단에서 89? 시작을 하고. 72. 깜짝 놀랐습니다. 좋네요. 이런 걸 좀 대본에 네. 적어놨으면 좀 참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는데 어쨌든 깜짝 놀랐습니다. 68에?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될 수밖에 늦네요. 없는 네네. 거니까. 어쨌든 기본이 가장 중요한 법. 자, 그럼 첫 번째 창업 기본 요소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네, 요소는 첫 번째는 물론 네. 뭐 창업에 임하는 창업자 자신이죠. 네. 예. 우리가 이제 앞에 시간에 뭐 창업자가 자가 진단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했습니다만 네네. 첫 번째 창업에 부합하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자가 진단을 통해서 했죠. 네. 예. 그래서 특정 어떤 아이템을 선정했을 때 결국 그 아이템과의 나의 어떤 궁합, 네. 과연 적합성 이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반드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실전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 바로 이 창업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전 실전 경험. 경험. 그러니까 창업을 하기 전에 좀 그 유사 업종에서 한 번 정도 일을 해보는 게 그렇죠. 좋다. 뭐 이런 반드시 얘기인가요? 유사업종에 근무해 보시면 그러니까 상당히 물론- 도움이 됩니다. 네. 사례로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렇군요. 창업을 하면은 실패하시는 분, 진짜 성공하시는 분 있는데 네네. 좀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컨설팅 사례를 제가 뭐 한 두 가지만 소개했습니다. 네. 네네. 한 분은 과학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그분이 과학 선생님인데 선생님을 그만두고 이제 창업 시장에 들어왔는데 실제 창업 적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굴에서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기를 굉장히 그분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유사업종에서 열심히 근무를 했습니다. 일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합격. 네. 합격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합격을 줘봐야 돈 버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당신은 창업을 라이센스를 준 건 하셔도 아니고 됩니다. 네. 당신은 창업을 해도 된다. 4개월 동안 그 어려운 과정에서 견뎠으면 당신은 창업을 해도 된다. 네. 다른 어떤 이 전반적인 이론들은 어쨌든 숙지하시면서 이제 창업을 했는데 네. 결국 경험이 그래도 좀 미숙하니까 네. 프랜차이즈를 하시라는 얘기를 제가 권고를 네. 했고 네. 그분이 이제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 창업으로 한 1억 정도를 투자해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1억 정도면은 뭐 그렇게 많은 자본 투자하지 않고도 네네네. 성공적으로 갔으면 괜찮네요. 네. 또 두 번째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컨설팅 없이 네. 거의 망하기 직전에 이제 컨설팅 의뢰가 오신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전직 대기업 이사님이십니다. 네네. 네. 대기업 이사님의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때 과거의 어떤 영화는 잊어라. 라는 그렇죠. 얘기죠. 네. 이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면서 그렇죠. 나름대로 보여주기 위한 창업을 하다 보니까 대단히 큰 평수, 초보 창업자는 보통 10평에서 20평 정도 네. 가장 크봐야 30평 정도를 하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네. 그런데 80평을 고깃집을 열었으니까 총 투자 비용이 4억입니다. 아이고. 2년 동안 이 4억이 두 번의 신장 기업을 통해서 다 날아간 거죠. 허허. 전부 다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창업을 하려고 할 때는 가서 조금 배워보시고, 네. 그렇죠? 거기서 또 주변의 분위기도 알아보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대기업 해보는데, 이사하셨던 이분은 내가 이사였고 그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그렇죠. 창업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셨을 것 그런데 같아요. 이런 생각을 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회사 다니다가 나오셔갖고 그 회사 앞에다 내가 무엇인가를 차리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다. 우리 회사 네. 사람들이 날 다 도와주겠다.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예, 그게 꼭 그러게요. 맛이 있어야지만 또 사람들이 몰리는 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이 창업을 시작할 때 기존의 자기의 자존심, 기존의 자신을 버리고 또 새로운 그럼요. 마음가짐으로 이 창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네. 어떤 그런 강점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강점이 필요할까요? 실제 그 창업시장에 들어오는 어떤 군들이 뭐 분류를 굳이 한다면은 뭐 청년 창업 요즘 많이 이제 네.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청년 창업에 대한 어떤 붐도 일고 네, 또 네. 퇴직자가 많아지니까 구조조정을 통해서 나오는 퇴직자도 우리가 베이비부머 세대들 이런 분들을 퇴직자라고 해서 퇴직자 창업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우리 정말 여기서 방송에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주말엘라 창업, 즉 주부 창업 네. 이런 쪽도 있습니다만은 주말엘라 창업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린다면 실제 청년 창업이라는 것은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독립을 했기 때문에 네. 실제 학교 때 습관이 부모님께 의지하는 어떤 네, 그쵸. 그런 측면. 부모님께 창업 비용을 좀 대달라. 뭐 이런 내용.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업종의 경험을 쌓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배워야죠. 어디 뭐 비정규직이라도 나름대로 자기가 돈을 버는 그 순간부터 창업의 정신은 살아난다 이렇게 봅니다. 부모님에게 의지하는 것이 창업의 기본은 아니다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내고 젊기 때문에 아주 뇌가 발달이 돼 있어서 수많은 어떤 일을 봐서 그것을 더하고 빼기를 해서 네. 나름대로의 어떤 독특한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나 벤처 창업 이쪽이 좋고요. 퇴직자들은 직장생활 과거에 아까 얘기 말씀드렸던 대기업 이사님 같이 네. 과거에 연연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죠. 예, 완전히 지워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자세로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더라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프랜차이즈 창업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우리 주부 주부 같은 창업, 경우, 네. 예, 우리 주부 창업자는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좀 기대기 때문에 예, 예, 하다가 뭐 우리 신랑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제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취미 삼아 좀 하다가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다가 사실은. 안 되면은 말지, 접으면 되지 뭐 이런 예. 거. 또 부업 삼아 이런 삼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창업은 네. 절대 부업이 될 수 없다.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특히 여성들은 접근하기 좋은 어떤 아이템들이 뭐 다음에 아이템 소개 때 네. 하나하나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결국 여성의 세밀하고 섬세한 특성 뭐 여성분들 중에서 또 투박한 분도 계시겠지만 네. 대부분이 그런 어떤 섬세함을 살려서 하는 창업들을 장기간 기간을 짧게 내가 돈을 벌겠다 이러지 말고요. 네. 예, 장기간 한 뭐 2, 3년 내지 5년의 장기의 어떤 그런 기간을 두고 준비를 하신다면은 소자본을 투자해서 하는 창업 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네네. 창업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창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팀장님께서는 예. 지금 첫 번째 기본 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소장님 말씀 쭉 들으면 네. 그런 비유들 같은 거 막 생각나는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대감집 개가 죽으면 조문으로 온대요. 사람들이. 네네. 근데 대감이 죽으면 아무도 안 와요. 대감의 아. 포지션이 부러운 것도 그지 그 개가 부상해서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업을 야, 하신 저런 분들은 비유는 어디서 그러니까. 근데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창업을 하신 분들이 나를 바꿔야 되는 것은 뭐 그런 그 어제의 영광은 어제에 내린 눈과 같은 거죠. 이미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정도를 넘어서 다시 태어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다시 태어나라. 그렇죠.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면 그렇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시 해야 되겠죠. 네. 자, 지금 이제 창업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 다음 요소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요소. 네. 예, 두 번째 요소는 결국 이제 아이템이죠, 아이템. 예. 아이템. 이게 굉장히 이제 그 회사가 많이 되었던 네. 과거에 아이템만 잘 선정하면 절반은 성공한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템 선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건 좀 변하고 있습니다. 창업 시장도 많은 어떤 고객의 어떤 마인드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따라가서 수많은 아이템들이 이제 또 많이 좋은 아이템들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패러다임은 변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은 아이템을 만난다면 나름대로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고안해낸다면 결국 그것이 경쟁력이 되어서 잘 진행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창업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유망 아이템 이런 게 나타나면 그렇죠. 혹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데 이 유망 아이템을 어떻게 하면 그럼 잘 다루어서 내가 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예, 이 아이템의 선택 포인트가 사실은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유망 아이템과 유행 아이템의 구분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사실 없습니다. 네. 예, 하다 보니까 뜨니까 시장에서 뜨니까 그건 유망 아이템 이렇게 네.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고객들이 붐비고 하니까 언론이나 방송에서 스포트라이트 되니까 그렇죠. 결국 그것이 유망 아이템 쪽으로 움직이는데 그 결국 고객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일반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그게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네네. 결국 그렇겠죠. 이 유망 아이템도 라이프 사이클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고객이 예비 창업자 눈에 띄을 때 우리 동네에 그게 와서 장사가 잘 될 때는 이미 성숙기 사이클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내가 성숙기 동안 잠시 돈을 벌고 쇠퇴기에 들어가는 이런 어떤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유망 아이템과 유행 아이템 네네. 이런 데 대해서 확실히 어떻게 답을 구분할 수 찾지 있어야 말자. 되겠네요. 그러지 말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아이템을 찾아서 네. 그걸 유망 아이템으로 만드는 물론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네.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야죠. 네. 그렇지만 선택 포인트는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경쟁이 심하다. 즉 네. 동네방네 다 있다. 이러면은 피해야 됩니다. 아, 예. 뭐 한 상권에 몇 개씩 유사 아이템이 있다. 네. 이러면 그렇죠. 다소 좀 네. 피해야 되겠죠. 네. 예. 그리고 성숙기 이제 많이 있다는 것은 결국 라이프 사이클이 중요한데 네. 예, 라이프 사이클 상의 쇠퇴기에 들어가는 어떤 첫 단추에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것들도 유의하셔야 되고 쇠퇴기 아이템을 이제 피해야 되고요. 트렌드에 민감한 아이템은 이제 나름대로 또 선정에 또 신중하게 네네. 예, 생각하셔야 되고 반드시 적성과 성격 내가 하고 싶은 아이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선정하시고 네. 기본 지식 나중에 이제 경험을 쌓아서 어찌됐든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의 특성을 잘 나하고 맞는지 맞춰보고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그렇군요. 이 투자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왜냐면 무슨 한때 차이나 그렇죠, 펀드에도 그렇죠. 확 몰렸다가 그렇죠. 또 뭐 인도 펀드에 또 몰렸다가 또 계속 어디 펀드에 몰려가잖아요. 몰렸다가 이런 근데 이 유행 따라가는 아이템과 거. 투자 네. 굉장히 비례하지 않나 이런 생각 그러게요. 해보는데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줌바렐라의 도전을 하면서 두 분한테 느끼는 게 있는데요. 네. 두 분은 지식적 베이스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아, 그래요? 정말 지식적 베이스 네, 모른다는 게 좋은 더 말인 것 말에 같은데. 마음에 나오네요. 저는 어쨌든 또 좋은 말 같습니다. 판단이 되게 빠르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이템 선정의 고려 사항들을 투자 방법의 고려 사항으로 바꾸면 딱 맞아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투자는 심리라는 그 가장 큰 진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옆집에서 잘 먹었다. 옆집에서 투자 방법에 엄청 뭐 수익을 올렸다. 이런 것들을 따라하면 말씀하신 대로 쇠퇴기 끈물 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끈물이 제일 분모가 되는 유명합니다. 거예요. 내가 예. 알 정도로 남들도 다 안다고 생각해야지.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얇은 귀거든요. 아, 나 조심해야겠다. 저도 만만치 않게 얇은 길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과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대등소이하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역시 성견지명이라는 건 굉장히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내가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서 그런 딱 아이템을 딱 정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그게 잘안 그러게 되네요. 쉽지가 않은 거죠. 자, 그렇다면은 네. 소장님 다음 건, 다음 세 번째 선정 기본 요소 네. 뭐가 있을까요? 이제 창업자 아이템을 간단히 네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요즘에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결국 점포를 찾기. 점포라 하면은 이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론 뭐 아니, 크기를 점포가 말씀하시는 당연히 입지나 상권을 같이 동반하는 건 뭐 사실이죠. 네네. 예, 그렇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상권 입지 점포인데 그것을 그냥 점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네. 이 점포를 잘 고르려면 목과 입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렇죠, 것은 뭐 그렇죠. 당연한 거고요. 결국 내가 가진 아이템이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곳을 일단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권 분석, 입지 분석, 또 나름대로 점포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권 분석이라니까 이제 분석이죠. 그러니까 분석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요거 또한 전문가 영역입니다. 아. 예, 일반적인 분들이 실제 예비 창업자가 상권 분석을 공부해서 내가 점포를 찾겠다. 되지 않는 일입니다. 사실. 네네네. 저도 한 점포 찾기를 거의 15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요. 예. 15년 동안 찾기만 하시고 아직 창업은 안 하신. 예, 창업은 많이 시켜드렸죠. 어. 예, 뭐 거의 뭐 성공입니다. 성공률이 높습니다. 네네네. 예. 투자 대비 수익률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죠. 그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점포 선정 방법을 이 상권 측면과 입지 측면 그리고 네. 점포 진단 측면에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권도 라이프 사이클이 또 있습니다. 네네. 이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은 한 점포 내에 메뉴상에서도 라이프 사이클이 또 있죠. 네네. 적게는 왜냐하면 이 메뉴가
예를 들어서 3개월 뒤에 ABC 분석을 통해서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잘 안 팔리는 건 빼고 잘 팔리는 걸 다시 또 넣는 네네.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메뉴의 라이프 사이클이죠. 상권도 서서히 5년 내지 10년 동안 죽어가는 상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바로 성장기와 쇠퇴기를 네네.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상권에 들어가서 내가 점포를 봤는데 너무 좋더라. 그런데 경쟁점 분석, 유사점, 경쟁점, 특히 경쟁점 분석을 잘 하셔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그 경쟁점에 이제 이겨야 되는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입지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것이 결국 배우 세대에 내 상품을 팔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그렇죠, 그렇죠. 타겟팅할 수 있는 고객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분석과 권리금 분석. 점포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점포 측면에서는 점포의 규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템과 결국 점포의 어떤 궁합이라는 것은 그렇죠. 내가 30평대에 팔아서 가장 투자 대비 효율성이 나올 수 있는 게 있고 10평에서 팔았을 때 가장 그렇죠.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아주 정확한 예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떡볶이집을 하는데 50평짜리를 한다. 물론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수많은 고객의 어떤 감성 자체가 떡볶이집은 조그만하고 아담하고 그런 나름대로의 매출의 그 어떤 회전이 빠른 이런 네네. 어떤 쪽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뭐 이런 구조적인 점포 내에 어떤 인테리어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점포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템이 살짝 실패를 하였다 하더라도 네. 이 점포 좋은 상권과 위치에 잘 좋은 점포를 잘 고르면은 뭐 저희 말로 전문용어로 기본빵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런 역시 생각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힘들 수도 있어요. 아니, 물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맞춰주면 네. 좋지만 이 점포 입지, 점포 선정이 그만큼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이 시간에 항상 네네.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뭐니 해도 컨설턴트한테 상담을 꼭 받아야 된다. 이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담이 실질적으로 그 비용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예, 뭐, 한 시간에 거의 한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런데 뭐- 말은 한 시간이지만 뭐 2시간 정도를 해도 돈 10만 원 정도면 하면 되는데. 그 정도는 뭐 충분히 그렇죠. 투자할 수 있죠. 그렇게 자, 하고 나면 네. 또 사후 관리도 뭐 하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궁금한 것을 다 해결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네. 그 상담을 많이 안 하시죠. 예, 주변인 내지 맞습니다. 신랑에게 물어봐서 이렇게 결정하는. 신랑이 창업 상담가죠. 그러니까요. 전문 컨설턴트가 될 텐데.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마지막 예. 네 번째 요소 뭐가 있을까요? 이제 내좀 굉장히 중요하죠. 네.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예. 중요합니다. 자금. 예, 자금은 사실은 종잣돈이 사실은 창업에 있어서 어쩌면 너무나 중요한 어떤 포지션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1억 있는 분들은 사실 제가 컨설팅을 해보면 1억 5천짜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금이 2억 있는 분들은 3억짜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욕심이라는 때문에 게. 욕심이 너무 앞선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유 자금이 분명히 유보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두고 창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는 분은 7, 8천으로 창업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예, 3억 있으시면 2억 5천 정도를 가지고 창업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원래. 여유 자금 예, 좀 여유 자금이 있어야 있어야 되네요. 됩니다. 왜냐하면 네. 초기에 출구 전략 쪽으로 말씀을 저번에 네네. 드렸습니다만 그게 하나의 만에 하나를 위해서 운영 자금을 그러네요. 가지고 예. 있어야 되는데 이거 오픈해놓고 불과 한두 달 자금 대출하러 뛰어다니는 분 봤습니다. 네네. 이런 일이 있으면 이 원래 창업이라는 것은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리를 고객에게 응대하고 어떤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정말 신경 쓰이고 올인해도 부족한 어떤 시간을 자금 대출을 통해서 나름대로 또 뭔가 리스크에 어떤 대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출 이 타인 자금 비율을 가급적 낮추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창업하시는 분께서 내가 여유 자금이 있으면 왜 창업을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요. 아, 그래요? 그렇죠. 돈이 많이 있는데 못하러 창업을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여유 자금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빚을 내서라도 창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이 대출이나 이런 것을 남의 돈을 받아들인다면은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힘들고 하셔야죠. 그런다는 걸 알지만 여유 자금 이게 항상 늘 고민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어지는 시간으로 이 돈 벌 수 있는 방법, 재테크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슌마렐라의 도전!